네가 어떻게 10년씩이나 날 속여? 절대 용서 못해. 당장 나가. 어머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조택식을 만나러 간 두 사람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두 사람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2부 시작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기 시작했어요. 어떡해요, 어머니. 저 사람은 정말 위험해요. 경찰 연줄도 있고. 나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연아, 이제 그만 당하자. 우리 함께 맞서는 거야. 하지만 탐정도 고용했어. 증거만 확보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며느리가 놀라며 나를 봤습니다. 탐정을요? 그래. 이미 조사 중이야. 내일 그 브로커 만날 때 모든 대화를 녹음할 거야. 하지만 준우가 입양된 게 밝혀지면 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너부터 이 지옥에서 빠져나와야 해.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밤 나는 탐정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선생님, 내일 브로커를 만나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녹음기도 준비하고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다음 날 탐정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선생님, 아들이 남긴 통장을 찾았어요. 브로커한테 보낸 돈의 증거예요. 좋습니다. 그거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오후 만남 때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전 10시. 며느리 미연이 준우를 학교에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미연아, 이것 좀 봐. 나는 아들의 편지를 건넸어요. 며느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우리 아들이 너한테 준우한테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알겠더라.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오빠가. 아니야. 내 탓이야. 나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 몰아붙였어. 대를 이어야 한다고, 손자를 낳아야 한다고. 미안하다, 미연아.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어머니가 사과를 하시다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함께 브로커를 만나자. 이제 그만 당하는 거야. 하지만 위험해요. 탐정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모든 대화를 녹음할 거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함께 가겠습니다. 오후 2시.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탐정 김민수가 미리 작은 녹음기를 내 가방에 숨겨뒀어요. 사모님, 이 버튼만 누르면 녹음됩니다. 제가 근처 차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며느리는 계속 손을 떨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새희망 산부인과 옛 건물. 15년 전에 폐업한 그곳은 을씨년스러운 폐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어제 우리 집 앞에 왔던 바로 그 차.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남자였어요. 김미연 씨, 그리고 시어머니시군요. 남자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할머니. 나는 남자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괴롭힌 사람이군요. 괴롭히다니요? 저는 그냥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뿐입니다. 조태식은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10년 전 며느리분이 저한테 아기를 샀죠. 2억에. 그리고 그 후로 계속 관리비를 받아왔고요. 관리비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밀을 지켜드리는 대가죠.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니까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드렸잖아요. 5천만 원이나. 충분하다고요? 웃기는 소리. 당신 내 집값이 얼마인데? 조태식이 다가왔어요. 오늘 제가 부른 건 간단합니다. 5억. 일주일 안에 5억 주시면 모든 증거를 없애드리죠. 5억이라니. 나는 소리쳤어요.
그게 말이 돼요?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집 팔면 되잖아요. 할머니 집도 있고 며느리 명의 아파트도 있고. 당신, 정말. 바로 그때였습니다. 폐건물 뒤에서 여자 한 명이 나타났어요. 어제 학교 담장 뒤에서 준우를 지켜보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저 사람은. 며느리가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조태식이 비웃었습니다. 아, 소개할게요. 이현주 씨. 준우의 친엄마죠.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우리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이 준우를 낳은 사람이에요? 내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10년 전에 제가 아이를 지킬 수 없어서. 그래서 지금 뭐 하러 온 거예요? 아이 찾으러 온 거예요? 조태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죠, 현주 씨? 자기 아이 찾고 싶죠? 하지만 현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 조태식이 현주를 노려봤습니다. 우리 약속했잖아. 아이 찾고 싶다고. 그래서 돈 받기로 했잖아. 저는 그런 약속 안 했어요.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저를 협박했잖아요. 제가 협조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조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현주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못해요. 현주는 우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할머니 며느리분. 죄송해요. 저는 정말 아이를 찾으려던 게 아니에요. 현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남편한테 맞고 살았어요. 돈도 없고 아이를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포기한 거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네, 새희망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조태식 씨가 말했어요. 좋은 집으로 아이를 보내주겠다고. 저는 그게 정식 입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불법이었죠. 네, 몇 년 후에 알게 됐어요. 새희망이 불법 조직이었다는 걸. 제 아들이 돈을 받고 팔린 거였어요. 현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제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조태석이 현주를 노려봤어요. 현주 씨 입 닥쳐. 안 닥쳐요. 현주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저를 이용하려는 거 다 알아요. 며느리분한테 돈 뜯어내려고 저를 끌어들인 거잖아요. 이 여자가 지금. 조태석이 현주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나는 그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뭐? 할멈이 감히. 당신 지금 모든 게 녹음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조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나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했어요. 당신이 협박한 거, 돈을 요구한 거, 현주 씨를 이용한 거 전부요. 조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할멈이. 바로 그때 주변에서 차 3대가 나타났어요. 경찰차였습니다. 탐정 김민수가 차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었어요. 사모님, 성공했습니다. 경찰들이 조태석을 둘러쌌습니다. 조태석 공갈 및 불법 입양 알선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함정이었어? 조태석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나는 현주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주 씨 고마워요. 용기 내주셔서. 현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제 아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 미연도 현주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주 씨. 준우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알아요. 멀리서 봤어요. 행복하게 웃는 모습.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가끔 제가 준우를 볼 수 있을까요? 멀리서라도. 나는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제대로. 현주는 놀라며 나를 봤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당신도 준우의 엄마니까요. 낳은 엄마.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태석의 진술이 시작되었고 불법 입양 조직의 전모가 드러났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며느리도 처벌받는 건가? 준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탐정 김민수였어요. 사모님,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며느리분은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계속 받아야 해요. 그리고 탐정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준우의 입양건도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친생모 이현주 씨의 동의가 있었는지, 정식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럼 준우는 어떻게 돼요? 지금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입양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현주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준우를 한 번만 봐도 될까요?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지금 들어오라고 할까?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자 현주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낯선 사람을 보며 살짝 뒤로 물러났어요. 안녕, 준우야. 나 기억나니?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학교 근처에서 본 아줌마요? 그래, 맞아. 현주는 무릎을 꿇고 준우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준우야, 아줌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준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현주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아줌마는 10년 전에 아기를 낳았어. 네? 그 아기를 지킬 수가 없어서 좋은 가족에게 보냈어. 그 아기가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준우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 아기가 저예요? 아줌마가 나 낳아준 엄마예요? 현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준우야. 정말 미안해. 그럼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에요? 현주가 무릎을 꿇고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절대 아니야. 아줌마가 너를 보낸 건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야. 아줌마는 너를 지킬 수 없었어. 하지만 사랑은 했어. 지금도 사랑해.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준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우는 일찍 잠들었지만 자면서도 계속 뒤척였어요. 나는 거실에서 며느리 현주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준우가 너무 충격받은 것 같아요. 현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나타난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알았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준우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며느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럴 거야.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 그때 탐정 김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내일 검찰에서 조사가 있습니다. 며느리분이 출석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미연아, 내일 검찰 조사 간다. 네, 알고 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만약 제가 처벌받으면. 그런 생각하지 마. 하지만 준우는 어떡해요? 내가 지킬 거야. 우리 손자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현주가 말했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 싶어요. 고마워요, 현주 씨. 세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아이를 사랑하는 세 사람. 낳은 엄마, 키운 엄마, 그리고 할머니. 우리 함께 준우를 지키자. 내가 말했어요. 네, 어머니. 네, 함께 지켜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 진수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겠죠. 진수야, 엄마가 이제 알았어.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이구나. 너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 준우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어봤어요. 준우는 침대에 앉아 아빠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저는 누구예요? 나는 준우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준우야, 넌 김준우야. 그리고 우리 가족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영원히. 준우는 내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아빠 사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이 작은 가족이 무너지지 않기를. 다음 날 아침, 나는 며느리 미영과 함께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준우는 현주가 집에서 돌봐주기로 했어요. 준우야, 할머니랑 엄마 금방 올게.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준우는 여전히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는 계속 손을 떨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만약 제가 감옥에 가면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나도 불안했습니다. 불법 입양에 가담한 것은 분명한 범죄였으니까요. 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탐정 김민수가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며느리분. 검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가자 40대로 보이는 여성 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미연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박지은 검사입니다. 검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조태식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씨의 진술도 확보했고요. 네, 김미연 씨는 10년 전 새희망 입양 상담소를 통해 아이를 입양하셨죠? 네, 맞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시 정식 입양 절차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언제 알게 되셨죠? 입양하고 6개월 후쯤 브로커가 돈을 더 요구하면서 그때 알았어요. 검사는 메모를 하며 계속 물었어요. 그럼 그때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잃을까봐. 그리고 시어머니가 알게 될까봐. 시어머니를 속였다는 말씀이군요. 네, 검사는 나를 쳐다봤어요. 박순희 씨 며느리의 불법 입양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일주일 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 네, 저는 준우가 며느리가 직접 낳은 아이라고 믿었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김미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불법 입양에 가담했고 브로커에게 금전을 지불했으며 10년간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검사님. 하지만 검사가 말을 이었어요.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압박, 브로커의 지속적인 협박, 그리고 자수한 점. 그럼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검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우의 법적 지위 문제입니다. 법적 지위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현재 준우는 불법으로 입양된 상태입니다. 정식 입양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친생모 이현주 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6개월에서 1년입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기간 동안 준우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만약 친생모가 마음을 바꾸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현주 씨가 아이를 되찾고 싶다고 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나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럼 준우를 잃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10년간 함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친생모의 권리가 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준우를 잃을 수는 없어요. 검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현주 씨와 잘 협의하세요. 그분이 협조하면 일은 순조롭게 진행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차 안에서 계속 울었어요. 어머니, 어떡해요? 준우를. 괜찮을 거야. 현주 씨는 좋은 사람이야. 준우를 빼앗으려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 없을 거야. 집에 도착하자 현주가 준우와 함께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준우가 달려왔어요.
어제보다는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준우야, 재밌게 놀았어? 네, 현주 아줌마가 재밌는 게임 많이 알려줬어요. 현주는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지만 금방 우리 표정이 안 좋은 것을 눈치챘어요. 준우야, 잠깐 방에 가서 놀고 있을래? 어른들이 얘기할 게 있어. 네. 준우가 방으로 들어가자 현주가 물었습니다. 검찰 조사. 어떻게 됐어요? 며느리가 현주의 손을 잡았어요. 현주 씨,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준우의 정식 입양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대요. 당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동의할게요. 준우는 이제 여기가 집이잖아요. 정말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고마워해야죠. 준우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하지만 현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가끔 준우를 만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엄마가 아니어도 그냥 아는 아줌마로.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나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미연아. 준우한테도 좋을 거야. 그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현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며칠 후 탐정 김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나쁜 소식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조태식이 구치소에서 탈출했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이 추적 중이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미연아, 조태식이 탈출했대.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세상에. 경찰에 연락했어. 우리 집 근처를 순찰하기로 했대.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창문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자 조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할멈. 오랜만이군. 그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어요.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이제 똑같이 갚아줄 차례야.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도망쳐, 어머니. 안 돼. 조태식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내 때문이야, 김미연. 내가 협조만 했어도. 바로 그때 엄마. 준우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준우야, 안 돼. 하지만 준우는 엄마 앞을 가로막았어요. 우리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조태식이 비웃었습니다. 꼬마 녀석이. 내가 뭔데? 저는 엄마의 아들이에요. 할머니의 손자고요. 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꼼짝 마. 조태식은 체포되었고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준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저 무서웠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나는 준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준우. 정말 용감하구나. 며느리도 울면서 준우를 안았어요. 엄마가 미안해, 준우야. 엄마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법정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며느리 미연의 최종 선고일이었습니다. 옆에는 준우가 앉아 있었어요. 학교를 조퇴하고 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준우야. 하지만 내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탐정 김민수가 다가왔어요. 사모님, 곧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 일입니다. 그리고 탐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검사가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준우야, 들어가자. 방청석에 앉았어요. 며느리 미연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며 힘없이 미소 지었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미연은 불법 입양에 가담했으나 시어머니의 압박과 브로커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자수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사도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10년간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불법 입양 조직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며느리를 보며 물었어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법을 어긴 건 사실입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준우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습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며느리가 우리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준우,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준우가 방청석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판사가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김미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준우를 꼭 안았어요. 준우야, 엄마가 집에 갈 수 있어. 엄마 다행이에요. 나도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수고했어, 미연아. 정말 수고 많았어.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일주일 후, 가정법원. 오늘은 준우의 정식 입양 승인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에는 며느리 나 그리고 현주도 함께 있었어요. 판사가 현주에게 물었습니다. 이현주 씨 친생모로서 김미연 씨의 준우 입양에 동의하십니까? 현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동의합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현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준우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연 씨는 준우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현주가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준우는 행복합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제가 바랐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냥 가끔 준우를 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미연 씨 준우를 평생 책임지고 키우시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며느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준우의 정식 입양을 승인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현주가 말했어요. 축하해요, 미연 씨. 이제 진짜 엄마가 됐네요. 현주 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아니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준우를 이렇게 좋은 가족에게 보낼 수 있어서. 준우가 현주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주 아줌마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죠? 물론이지 준우야. 현주는 준우를 꼭 안아줬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준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같이 가자. 그날 저녁, 우리는 아들 진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며느리 준우 그리고 나. 아빠 저 왔어요. 준우가 묘비 앞에 절을 올렸어요. 아빠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됐어요. 나는 아들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이제야 알았다. 내가 준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며느리도 묘비 앞에 앉았어요. 오빠 고마워요. 준우를 우리한테 보내줘서. 그리고 미안해요. 오빠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들이 우리에게 답하는 것처럼. 괜찮아, 엄마. 수고했어. 이제 행복해.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준우야? 할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사랑하셨어요? 아니면 피가 안 섞인 걸 알고 나서 마음이 바뀌셨어요? 나는 차를 세웠습니다. 준우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솔직하게 말할게. 네, 처음에는 충격이었어. 내가 우리 핏줄이 아니라는 게. 준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있잖아, 준우야. 나는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위험했을 때 할머니가 제일 먼저 뛰쳐나갔어.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 그냥 본능적으로. 정말요? 그래. 그때 할머니가 깨달았어.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준우를 꼭 안았어요. 10년 동안 함께 웃고 울고 살았잖아. 그게 진짜 가족이야. 할머니의 진짜 손자는 너야, 준우야. 준우는 내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준우.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오늘 나는 진짜 할머니가 되었다. 70년을 살면서 혈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대를 잇는 것, 피를 잇는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준호는 내 피를 받지 않았지만 10년 동안 내 손을 잡고 걸었다. 할머니라고 불렀고 내가 아플 때 걱정해 주었다. 그게 가족이었다. 며느리 미연이도 마찬가지다. 30년 동안 나는 그녀를 힘들게 했다. 혈통만 중시하며 손자를 낳으라고 압박했다. 그래서 그녀는 불법의 길로 갔다. 다 내 탓이다. 하지만 오늘부터 달라질 것이다. 나는 혈통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족을 본다. 준우는 내 손자다. 미연이는 내 딸이다. 그리고 현주도 우리 가족의 일부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진수야, 고맙다. 내가 남긴 준우 덕분에 엄마는 진짜 할머니가 될 수 있었어. 하늘에서 지켜봐줘. 엄마가 우리 가족 잘 지킬게. -2024년 11월 15일 박순희.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거실에서는 준우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할머니가 봐줄게. 나는 준우 옆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진지 곧 준비돼요. 알았다. 평범한 저녁. 하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순간은 없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진수도 저 별 중 하나에서 우리를 보고 있겠죠. 진수야, 봤지? 엄마가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됐어.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준우가 숙제를 다 풀고 말했어요. 할머니, 저 내일 학교에서 발표해요. 내 가족이라는 주제로요. 그래? 뭐라고 발표할 건데? 저는 엄마랑 할머니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현주 아줌마 이야기도요. 현주 아줌마 이야기도? 네, 저한테 엄마가 2명 있다고. 키운 엄마랑 낳은 엄마.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할머니도 계시다고요.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 준우 정말 훌륭하구나. 할머니, 그런데 제 발표 들으러 오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꼭 갈게. 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나는 확신했어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라고.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라고. 며느리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준우야, 밥 먹자. 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준우가 밥을 먹다가 물었어요. 할머니, 이번 주말에 현주 아줌마 만나기로 했죠? 그럼 만나기로 했지. 그럼 우리 4명이서 놀이공원 갈 수 있어요? 며느리가 나를 쳐다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다 같이 가자. 와, 할머니 최고. 준우는 신나게 밥을 먹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뭐가? 저를. 그리고 준우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당연한 걸 가지고. 우리 가족인데.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준우가 친손자가 아닌 걸 알면 저희를 쫓아낼 줄 알았어요. 나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 솔직히 말하면.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확실해. 준우는 내 손자야. 너는 내 딸이고. 며느리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미연아. 3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와 진심을 나눴습니다. 거실에서 준우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엄마, 빨리 와요. TV에 재밌는 거 해요. 간다. 우리는 함께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어요.
준호는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며느리는 준우를 쓰다듬었습니다. 평범한 밤. 하지만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진짜 가족.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환한 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이었습니다. 6개월 후 봄날. 나 박순이는 거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준우가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이 들려 있었어요. 모범 학생상 마이너스 김준우. 할머니 자랑스러워요? 준우가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가 제일 자랑스러워. 이번 주말에 현주 아줌마한테도 보여드려야겠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현주는 이제 한 달에 2번씩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가족의 일부가 되었어요. 며느리 미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준우의 엄마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변했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사랑을 보게 되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준우가 뛰어가서 문을 열었어요. 현주 아줌마. 준우야.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 현주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며느리분 안녕하세요. 준우 상 받았다고 해서 축하 케이크 사왔어요. 고마워요 현주 씨. 어서 들어와요. 우리는 거실 테이블에 둘러 앉았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꽂고 준우가 소원을 빌었어요. 저는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할머니 그리고 현주 아줌마 모두요. 후. 촛불을 끄는 순간 우리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현주가 말했어요. 사실 오늘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재혼하기로 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정말요? 네. 좋은 분을 만났어요. 제 과거도 다 이해해 주시고. 현주는 준우를 쳐다봤습니다. 그분도 준우를 만나고 싶어 해요. 괜찮을까요? 준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현주 아줌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고마워 준우야. 며느리도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해요 현주 씨. 정말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그리고 현주가 나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제가 재혼해도 가끔 준우 만나러 와도 될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현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준호는 현주의 새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저기 오세요. 현주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준호 씨는 준우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준우야 안녕. 나는 현주 씨를 정말 좋아하는 아저씨야. 앞으로 잘 지내자.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준우는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제게도 딸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나중에 소개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준우한테 누나가 생기는 거네요. 준우가 신나했어요. 와, 누나. 저 누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가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준우의 학교 발표의 날이었습니다. 나는 며느리 현주와 함께 학교 강당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은 4학년 2반 김준우 학생의 발표입니다. 주제는 내 가족입니다. 준우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우리 가족 사진이 든 포스터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우입니다. 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 가족은 좀 특별해요. 저는 입양된 아이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무서웠어요.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요. 준우가 포스터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분은 제 엄마예요. 저를 10년 동안 키워주셨어요. 아플 때 간호해 주시고 힘들 때 안아주셨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제 할머니예요. 처음에는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이제는 저를 진짜 손자로 사랑해 주세요.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를 낳아주신 현주 아줌마예요. 현주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아줌마는 저를 지킬 수 없어서 좋은 가족에게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지금도 저를 사랑해 주세요. 준우는 포스터를 내리고 친구들을 쳐다봤어요. 여러분, 가족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어떤 가족은 피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가족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3명이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행복한 가족이 있다고.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3 여자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준우가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현주 아줌마. 제가 잘했죠? 너무 잘했어, 준우야. 나는 준우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다른 학부모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용기 있는 가족이시네요. 아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우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준우가 좋아하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현주의 약혼자 준호 씨와 그의 딸 수진이도 함께했습니다. 준우야, 오늘 발표 정말 멋졌어. 수진이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누나. 앞으로 우리 가족이니까 자주 만나자. 네. 식사 후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며느리 나, 준호, 현주, 준호 씨, 수진이. 7명의 가족. 사진사가 말했어요. 자, 다들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치즈.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7개의 환한 미소가 담겼어요.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일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오늘 나는 진짜 할머니로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쓴다. 아니, 마지막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6개월 전 나는 준우가 친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무너졌다. 70년간 믿어왔던 가치관이 흔들렸다. 혈통대를 잇는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준우는 내 피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10년 동안 할머니라고 불렀고 내 손을 잡고 걸었으며 내가 아플 때 걱정해 주었다. 며느리 미연이도 마찬가지다. 30년 동안 나는 그녀를 며느리로만 봤다. 하지만 이제는 딸로 본다. 그리고 현주. 준우를 낳아준 그녀도 우리 가족의 일부다. 오늘 준우의 발표를 들으며 깨달았다. 가족은 정해진 형태가 없다.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하면 그게 가족이다. 나는 71세에 처음으로 배웠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준우는 내가 선택한 손자다. 미연이는 내가 선택한 딸이다. 현주는 우리가 선택한 가족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진수야, 고맙다. 내가 남긴 준우 덕분에. 엄마는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배웠어. 이제 엄마는 진짜 할머니야. 혈통으로 묶인 할머니가 아니라 사랑으로 선택한 할머니. 그리고 이게 진짜 시작이야.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 3세대가 함께 쓰는 이야기.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이 가족을 사랑하며 살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2025년 5월 20일 박순희. 진짜 할머니가 되는 날.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들 진수도 저 별들 사이에서 우리를 보고 있겠죠. 준우의 방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일기 좀 쓰고 있었어. 어머니. 며느리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고마워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무슨 소리야? 내가 고마워해야지. 왜요? 너희 덕분에 나도 변할 수 있었어. 7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내일 준우랑 같이 시장 갈 거예요. 같이 가실래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그럼 일찍 일어나셔야 해요. 알았어. 이제 자자.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아들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진수야, 봤지? 엄마가 정말 변했어. 영정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잘했어, 엄마. 정말 잘했어.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화였습니다. 1년 후, 우리 가족은 더 커졌습니다. 현주는 준호 씨와 결혼했고 수진이는 준우의 진짜 누나가 되었어요. 명절이 되면 우리 집에 7명이 모입니다. 때로는 시끄럽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그게 가족이에요. 준우는 이제 11살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입양됐어. 그래서 뭐? 나는 행복해. 며느리 미연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엄마로 살고 있어요. 현주는 가끔 우리 집에 와서 준우와 시간을 보냅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그저 준우가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나 박순희. 72세가 된 나는 이제 진짜 할머니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사랑으로. 어제 준우가 물었어요. 할머니,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래, 뭔데? 할머니는 저를 정말 사랑하세요? 나는 준우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할머니의 진짜 손자니까. 피가 안 섞여도요? 피보다 더 진한 게 있어. 사랑이야. 준우는 활짝 웃었어요. 저도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봄비.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비였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을 되찾은 이 가족의 앞날에 햇빛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